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지길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나 살면서 이런 순간을 경험합니다. 마음속에서 꼭 하고 싶은 말이 불쑥 올라오는데 혹시 그 말을 꺼냈다가 상대가 기분 나빠하지 않을까? 혹은 관계가 멀어질까봐 끝내 삼켜버린 경험 말입니다. 그때는 잘 참았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시간이 지나면 속은 더 답답해지고 그 사람만 보면 괜히 마음이 불편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어떤 날은 더 이상 못 참겠다는 생각에 쏟아내듯 다 말해버린 적도 있었을 겁니다. 그 순간은 속이 시원했을지 몰라도 관계는 금이 가고 대화는 끊어지고 말았죠. 되돌아보면 내가 괜히 말했다라는 후회만 남았을 때도 있을 겁니다. 결국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그냥 참자. 괜히 얘기해서 뭐하나? 하지만 정말 그게 현명한 선택일까요? 참으면 내 마음만 병들고 말하면 싸움으로 번지는 게 현실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그 해답을 나누고자 합니다. 심리학과 뇌과학 그리고 수많은 커뮤니케이션 연구가 밝혀낸 단 하나의 원칙. 그리고 그것을 일상 언어로 바꾸는 4가지 기술. 이 원칙을 알게 되면 더 이상 억지로 참을 필요도 없고 말하고 나서 후회할 일도 줄어듭니다. 오히려 할 말 다 했는데도 관계가 좋아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잘 설명했는데 저 사람이 괜히 예민하게 받아들인 거야. 하지만 심리학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싸움은 내용이 아니라 말투와 태도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입니다. 같은 말을 해도 어떻게 시작했는지가 이미 결과의 대부분을 결정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너는 왜 맨날 그러니? 라는 말은 사실상 대화의 시작이 아니라 공격의 신호탄입니다. 상대의 뇌는 그 순간 방어 태세로 전환됩니다. 독일본 대학 연구팀이 진행한 실험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참가자들에게 비난의 언어와 중립적인 언어를 들려주자 비난을 들은 그룹은 전두엽 활동이 크게 떨어지고 편도체가 과도하게 활성화되었습니다. 쉽게 말해 이해하려는 능력은 꺼지고 싸울 준비만 남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첫 번째 원칙은 이겁니다. 시작이 곧 승패다. 상대의 마음을 닫게 하는 말로 시작하면 대화는 갈등으로 흐르고 상대가 귀 기울일 수 있게 열어가는 말로 시작하면 대화는 관계를 이어주는 다리로 바뀝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핵심은 내 감정을 상대 탓이 아니라 나의 경험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화가 나면 이렇게 말하죠. 당신은 왜 또 늦었어? 이 말이 나오면 상대는 이미 등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바꿔보세요. 오늘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지니까 혼자 남겨진 것 같아서 서운했어. 똑같이 불만을 전했지만 상대가 느끼는 감정은 완전히 다릅니다. 전자는 비난이고 후자는 고백입니다. 비난은 상대를 움츠러들게 만들지만 고백은 상대의 마음을 열게 만듭니다. 서울의 한 대학 연구팀이 부부와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대화 실험을 했습니다. 너는으로 시작하는 말과 나는으로 시작하는 말을 비교했더니 나는으로 시작한 대화는 2배 이상 오래 이어졌고 갈등 후 화해의 속도도 훨씬 빨랐습니다. 상대는 자신이 공격당했다고 느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의 끝도 시작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든 마지막은 반드시 상대를 인정하는 한마디로 마무리해 보세요. 그래도 수고한 건 알아요. 당신이 애쓴 건 저도 알고 있어요.
이런 짧은 말이 들어가면 상대의 긴장이 풀리고 마음이 열립니다. 오히려 지적당했다는 생각보다 존중받았다는 느낌이 강하게 남습니다. 제 지인 박정희 씨는 남편의 늦은 귀가가 늘 불만이었습니다. 예전에는 늘 왜 이렇게 늦어? 라고만 말했죠. 그럴 때마다 대화는 싸움으로 번졌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바쁜 건 알아요. 그래도 기다리는 제 입장에서는 서운했어요. 그날 남편은 미안한 마음에 꽃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똑같은 상황이었지만 마지막 한 문장이 관계를 바꿔놓은 겁니다. 또 하나, 내 말의 끝을 마침표로 닫아버리지 말고 물음표로 남겨보세요.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이 한마디면 대화는 지시가 아니라 협력이 됩니다. 상대는 벽을 세우는 대신 참여하려는 태도를 보이게 되죠. 캐나다 토론토 대학의 연구에서도 같은 결과가 확인됐습니다. 팀장이 회의에서 내 생각은 이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라고 마무리하자 참여율이 크게 높아졌고 평소 말이 없던 직원들까지 발언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은 질문을 받을 때 존중받는다고 느끼고 스스로 주체가 되어 대화에 나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타이밍입니다. 감정이 폭발했을 때 내뱉는 말은 돌이킬 수 없는 화살이 됩니다. 미국 스탠퍼드 대학 연구팀은 분노가 정점에 달했을 때 전두엽의 합리적 사고 기능이 70% 이상 약화된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그 순간 나온 말은 이성의 산물이 아니라 감정의 불꽃일 뿐입니다. 그래서 현명한 사람은 멈추는 법을 압니다. 지금은 내가 흥분해서 좋은 말을 할 수 없다는 걸 솔직히 인정하고 잠시 시간을 두는 것입니다. 단 20분만 지나도 내는 감정을 가라앉히고 사고를 회복합니다. 지금은 제 감정이 올라와서 좋은 말이 안 나올 것 같아요. 조금 있다가 이야기할게요. 이 한 문장은 갈등의 불씨를 꺼트리는 소화기와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습관처럼 쓰면서도 관계를 망치는 말들이 있습니다. 너는 항상 이래. 내 말이 맞잖아. 그럼 내 마음대로 해. 이 세 가지는 상대의 마음을 단숨에 닫아버리는 독한 말들입니다. 반대로 관계를 회복시키는 짧지만 강력한 말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네. 나도 완벽하지 않아. 다음에는 더 잘 맞춰볼게. 이 세 마디는 얼어붙은 분위기를 녹이고 상대의 마음을 풀어주는 열쇠가 됩니다. 결국 관계는 거창한 대화가 아니라 일상에서 오가는 작은 말 한마디에 의해 지켜집니다. 여러분, 결국 대화는 이기는 싸움이 아닙니다. 내가 옳음을 증명하는 것도 아닙니다. 대화는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살아가기 위한 다리입니다. 말의 첫 마디는 부드럽게, 중간은 솔직하게, 마지막은 따뜻하게. 이 단순한 원칙 하나만 지켜도 싸움은 줄어들고 관계는 훨씬 건강해집니다. 오늘 말씀드린 원칙을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을 솔직히 털어내면서도 상대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대화. 그것이 진짜 소통이고 평생을 함께할 인연을 지켜주는 힘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경험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짧은 한 줄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되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삶을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늘 여러분 곁에서 함께 고민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오늘도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